대한민국에게 비상벨을 울렸고 사이렌을 킨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자, 내 옆에서요 친절하게 서류를 떼주던 공무원이 알고 보니까 나를 감시하고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중국에 넘기는 고정 간첩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요, 영국 런던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민국 직원이요, 국경 수비는 안 하고요, 자국 내 민주화 인사들을요 바쿠벌이라고 부르면서 1억 7천만 원 현상금 사냥을 벌이다가 적발됐습니다. 자,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 아니죠. 뉴욕에서도 그렇고요,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이미 동방명주 엄청나게 의혹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뭐 이준석처럼요, 이 말하는 사람들마다,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마다 지금 막 고소, 고발, 남발해가지고요, 그 이슈를 막 죽이고 있고요. 대한민국 언론이 이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임에도 그렇죠. 자, 뉴욕에서도 중국 스파이가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징역 14년을 때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안전할까? 아니요. 중국 간첩과 이 북한 간첩들, 끔찍한 혼종들이요, 정치판에 드글거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붉은 마수의 실체를요 끝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됐다라는 거, 이거 참 겁나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렇게 겁나는 세상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한길 대표와 함께 동참했던 40개 정도의 이제 우파 유튜브가요, 구글 코리아 앞에서요 집회를 가졌고요, 천조국 발행에는 미국으로 가서요 구글 본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가 이렇게 우파를 탄압하는 거 구글 본사가 아냐 라고 물으면서, 모른다 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폭파하고 수익을 정지시키고, 자, 김영란TV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영상은요 대한민국 IP가 제한이 돼가지고요 영상이 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위반사항 하나도 없는데 한국 사회에서만은 틀지 않겠다라는 거죠. 주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마 지금 이 내용도요 상당히 민감하게 검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사진 한번 보시면요 조금 심각합니다. 이자들이요 주고받은 메시지가 참 소름이 돋는데요. 자, 그 타겟을 뭐라고 불렀냐라고 하면요, 카크로치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바쿠벌레들이다 라고 부르면서 홍콩 공간을 간첩 기지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공무원이다 라는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요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제 집 드나들듯 뒤져 가지고 정보를 어디다 갖다 바쳤냐, 중국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사진 보시면요 중국 이 유학생인데요, 한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익숙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밖에를 보니까 중국인 2명이 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중국 유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통 외출 시각과 개인 정보에 대해서 샬라샬라 중국말을 하고 있더랍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도의 도움 없었다. 그래서 급하게 미국으로 떠났다. 이 비밀 경찰, 그러니까 이 중국의 비밀 경찰들이요 뭘 하냐면요, 이 중국 유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SNS로 펼쳐낸다 라고 하면요 그거 콕 잡아가지고 다시 어디로, 중국으로 강제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유학생이 지금 미국의 망명 절차를 받고 있다 라고 인터뷰를 가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요 이렇게 중국의 비밀 경찰들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손쉬운 나라가 된 것 같다. 한국에서 내가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중국의 비밀 경찰이 내 집 앞에 있었다라는 것 생각만 해도 지금 두렵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인터넷도 하고 일본도 여행 가고 대만도 여행 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유민주주의에 눈을 뜨게 됐고요. 그래서 SNS도 하게 됐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됐는데, 그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비밀경찰이 본인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법 안 낯설죠. 지금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곳곳에서 중국 스파이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 피 한 방울만 튀어도 잠재적 스파이로 분류해가지고요,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요, 뉴욕 차이나타운 발칵 뒤집어 놓은 중국 비밀 경찰서 사건과 판박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에서 죽여버렸던 동방 명주 사건과도 판박이다라는 거죠. 자, FBI가요, 왜 전용 신고 사이트까지 만들면서 전쟁을 선포했는지 그 이유가 이 대목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자, 미국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가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국에 있는 반대파의 입을 막는다. 미국에선 여행 가이드로 위장한 놈이요, 국가 기밀을 넘기려다가 잡혔습니다. 영국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정보를 팔았습니다. 대한민국 안전할까? 자, 미국 내 중국 초국가적인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 중국 스파이의 정보 활동의 실태는 이랬는데요. 중국은 공식 외교 채널을 우회하여서 미국 내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강제 송환하기 위해서 비공식 거점을 운영해 왔다라는 겁니다. 2023년 4월에 FBI가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면서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을 감시하고 협박한 혐의로 중국계 인물들을 체포했습니다. 도피 사범, 정적을 송환하려는 여우 사냥 작전을요, 미국 내 영토에서 실행했다라는 게 기소의 사유입니다. 이 중국 스파이가 어떻게 했냐면요,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들 집에 편지를 보냅니다. 협박 편지. 그리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가지고 24시간 감시하면서요, 그리고 잡아갈 시간을 딱 보는 거죠. 바로 중국으로 강제 송환해버립니다. 그러면 머리 깎이고 어디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거나, 그리고 뭐 이런 의혹도 있죠. 인체 신비해전 뭐 이런 거. 또 우리가 좀 집중해봐야 되는 게 뭐냐, 대한민국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 미국처럼요, 한국처럼요, 자유로운 시스템을 역이용해가지고요, 정치권 인근에 침투함으로써 대중국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안보 공백을 유도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 내 사례, 그리고 영국과 마찬가지로 비공식 거점을 구축하고요, 내부자를 매수하고요, 반체제 인사를 협박하는 거 공통된 전략이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한 간첩 활동이냐? 아니죠. 이거는 사법 주권, 민주주의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도 이렇게 털리고 있는데 정보가 말이죠, 대한민국 쿠팡 이거 정보뿐만 아니라요, 그 전에 중국에게 카톡 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정보가 털렸습니다. SK 정보 털렸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유심칩 바꾸고 난리를 부렸지 않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이 개인 정보는요,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중국 키보드 위에서 놀고 자빠졌다라는 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상에 댓글 표시제를 의무화하자라는 것에 우리가 막 환호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털리는데요, 정보 안보가 구멍난 대한민국이 무사할 거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순진한 거죠. 우리 내부에도요, 이렇게 영국의 이 공무원, 미국의 이런 비밀 경찰국 같은 인물들이요, 지금 공직사회 곳곳에서 우리 정보를 중국에 실어 나르고 있을 가능성 99.9%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거 하나 보시죠. 자,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의 왕하이주인 템식서 축사한 우상호. 그러니까 우상호가 왜 비밀경찰서 의혹의 당사자인 이 왕하이진의 퇴임직에서 축사를 했을까? 그만큼 끈끈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요, 동방명주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자, 이 동방명주와 자매기관 두 단체에서는요,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 수호를 지지한다,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이런 대한민국의 선동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 놀랍지 않다라고 하면요, 이미 대한민국이 어떤 판인지 많이 아시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요,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다라는 국민의힘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순진한 생각이더라고요. 이미 2016년부터요,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다라는 국민의힘이요, 중국 공산당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거수기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으며 의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공산당과 대한민국 보수 정당이 MOU를 체결했다라는 건
지금 중국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와 이코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영국 공무원, 미국에도 이 접근하는 이 검은 손길들이 우리 안방까지 뻗쳐 있지 않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영국은요, 이제야 이 간첩들에게 징역 14년을 때리면서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동안에 영국의 노동당이 엄청 우위에 있었는데요, 드디어 독일처럼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영국도요, 우익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참패했다라는 거죠. 전 세계가 보수로 회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은 어떨까? 정말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처럼요,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일보 직전이다. 대한민국에게 비상벨을 울렸고 사이렌을 킨 거죠. 자, 대한민국 내에 이 중국 뿌락지들 샅샅이 찾아내서 소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부정선거에 앞장서가지고 중앙선관위를 대변하고 있는 이준석에게 3T를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고 했죠. 중국 간첩을 가려내는 게 3T인데요. 첫 번째, 티안맨.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 티벳의 인권 말살,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 가지 답을 못하면 중국 스파이로 분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에게 3T를 물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목덜미 딱 잡고 묻고 싶습니다. 3T 어떻게 생각해? 대한민국은요, 중국발 부정선거, 중국 뿌락지들 때문에 중국 아가리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것을 구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한미동맹이다 라는 것. 한미동맹단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건 국민들이다 라는 거죠. 김영일 TV였습니다.